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같은 뒷심도 안 보였고요.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악재들을 다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또 물가나 고용 지표들을 차례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경주마에서는 우리 시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시장이 장 막판에 딱 상승 전환을 하면서 의외네 시장이 뒷심을 좀 보여줬네 싶었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어제 오후장 들어서 증시를 좀 끌어올렸던 요인들과는 또 반대로 움직인 하루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긴 하지만 코스피가 2,590선, 2,600선에서 계속 연일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1%대에 대한 약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통상적으로 지수가 좀 밀리게 되면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이슈들만을 가지고 시장을 해석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내장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전일자에 미증시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전장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으로 좀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반영을 했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 부분들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다소 조금 뒤처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그랬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반면 삼성전자는 좀 빠지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굳이 이 시간에 저희가 얘기 안 하더라도 오늘 아마 하루 종일 고려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고려한 이슈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뭔가 뭐 침체 아닌 침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었고 상대적으로 경영권 분쟁이라는 하나의 큰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후보구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세가 좀 이어졌던 게 오늘 좀 특징적인 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상당히 이렇게 우리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좋은 퍼포먼스로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미 채권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제 급격한 원화 약세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성장주들에 대한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뭔가 테마적인 움직임들만 오늘 하루 역시 또 지배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로 M7과 관련된 주요 종목군들의 또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라든지 그 메이저 수급에 대한 순매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끌어당기기에는 좀 부족한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 소장님. 지수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2,500 후반, 2,600 초반 요 사이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미국 대선전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흐름들을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눈치 보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상방을 뚫고 간다, 하방을 간다, 뭐 이렇게 대한 내용들이 좀 명확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에 대해서는 딱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잡아가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지 실제 방향성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적극적인 그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뭐 대부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으로 좀 요약을 한다면은 테마파크 이런 느낌들이 너무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이게 테마로서 연관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제가 국내 증시가 조금 약간 너무 야속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웹툰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얘기하다가 고려아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하한가를 가버리고 심지어는 다른 쪽에서 또 테마가 부각되고 트럼프 트레이드주의 경우에는 순환매 형태를 또 띠고 있습니다. 테마주 네. 안에서 순환매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는 흐름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장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이제 쫙 펼쳐놓고 보면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이슈에 대응은 하는데 큰 줄기를 아직 어떤 방향성을 잡기에는 뭔가 좀 해소되지 않은 무엇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지수대, 특히 코스피 지금 지수대가요. 여러분들 이제 쫙 한번 차트랑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에 여기 이 현재 자리를 무려 한 4번을 지지를 했고요. 2023년에는
그러니까 깨지면서 네. 8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전투가 이루어졌던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가 하필 마침 이때 이 상황에 다음 주 미 대선 FOMC 그 상황에서 지금 딱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운명의 장면인가 네, 이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반 소장님 얘기에 좀 동의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 보시면 좋냐면 이게 양쪽 나라에서 대군끼리 맞서 싸우기 전에 네. 일단 수색대들끼리 먼저 한참 네. 정찰병들끼리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굳이 이거를 이제 시장을 좀 표현하자면은 텍스처가 없는 증시, 이분한 수급도 없는 증시, 네. 결국은 느낌이 없는 증시지만 그렇지만 이게 변동성에 대비하는 증시다.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전부 다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만 봐도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한참 매도하다가 오늘 장중에 거의 1만 계약 선물 1만 계약 매도 나왔다가 그거를 다시 돌렸고요. 돌려서 한 8,700개로 끝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막 6천억까지 현물 매도하다가 다시 그걸 줄이고 고민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면 근데 끝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끝나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 대선이 끝났다 그래서 결과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당선이 어떻게 될지는 우편 투표가 계속 이렇게 동시에 도착해서 동시에 개표가 이루어지고 다 동시에 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좀 노이즈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좀 대비하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이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재밌게 보셨는지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그 표현들이나 용어들을 굉장히 이분하게 쓰시는데 네. 이분하다라는 건 이제 골고루 이제 뭐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시의 어떤 그 이슈 재료들이 이분하게 아직 익지 못한 네. 익힘 정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팀의 말이죠. 정도가 약간 나쁘죠. 지금 현재 상황이. 네. 너무 덜 익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익거나 중간 정도의 익힘 정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증시 부침 오랜 기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자, 그럼 왜 어떤 악재들이 우리 증시 저변에 지금 깔려 있는 걸까? 일단은 요즘에는 이 이야기를 반 소장님께서 간단히 짚어주실래요? 오늘 금투세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그러니까 법안이 나왔어요.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눈에 띌 만한 내용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좀 법안 발의된 거를 살펴보니까요. 그 금투세 시행 전제로 기본공제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통해서 이제 발의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을 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과 관련된 확정 신고를 한 부분 확정 신고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대상의 소득 요건 중에 소득 금액 합계를 계산을 할 때 금융투자소득 합산에 하지 아니함이라고 나왔다 한다면 이거는 좀 배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나 유예 이런 쪽이 아니라 보완책을 가지고 지금은 좀 발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발의를 한 게 10월 28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지금 그 의안정보 시스템이나 그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댓글이 무려 1000개 정도 달렸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노이즈가 좀 심한 상태이기는 하는데 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법안 발의를 진행을 하는지는 저도 좀 약간 좀 의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증시 시장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온다 한다면은 투자자들 마음이 계속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뭐 폐지나 유예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긴 했지만 발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한다면 또 다시 노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좀 더 흐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그 당론을 결정하느냐 여기에 이제 사실상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2차 회동도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수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예. 참 오랜 시간 끌기 때문에 지치게 만드는 참 지금은 이제 아예 일부러 꺼내고 싶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분 중에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불편한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적당하게 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벤트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시장에서도 뭐 토론도 하고 뭐 좋은 점이 있다, 나쁜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서 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께서
언급조차 하는 걸 상당히 좀 껄끄러워한다, 조심스러워한다. 오히려 그냥 나 혼자 그냥 스트레스 받자라는 개념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덮고 싶은 이슈에 좀 가까운데 그 불씨를 이제 어제 조금 살려놨다가 오늘 그거와는 정반대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상당히 좀 별로 좋은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이 금투세와 관련해 가지고 유예 또 폐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을 때 문제점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거의 시장에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안 정도 또는 뭐 우는 아이 뭐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만하자 뭐 이런 이제 화해 제스처에 가까운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안들 자체가 시장에서는 더 큰 노이즈, 더 큰 스트레스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반응, 그러니까 양의 반응이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좀 음에 가까운 뭔가 이제 반응들이 좀 나아졌었고 그리고 이 대표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또 해당되는 또 의원분들의 뭐 신상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발언들까지 지금 다 끄집어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이슈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꺼낼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유예 쪽이나 폐지 쪽으로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 할 거라는 그 과정의 시간 자체의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가 워낙 변동성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연말 랠리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뭐 주식을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주식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결코 플러스되는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금투세마저 발목을 잡는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저희가 일부러 금투세를 일부러 한동안 꺼내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를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건 그것도 민주당 주도로요. 네. 보완 후 시행하겠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서 2025년에 이걸 보완하겠다. 이런 상태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어느 나라 증시를 가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아마 수익률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정말 최악의 그 조건에서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어떤 조건조차도 힘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학생들을 가끔 이렇게 환율이나 이런 거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환율이 그 약간 환율 4대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보통 딴 나라는 1유로당 뭐 몇 달러 이렇게 다 표시하는데, 우리나라는 1달러당 1,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공부하는 것도 반대로 공부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 자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금융으로 수익 내기도 힘들고 이런 조건이 너무 힘들다. 저는 이 불확실성의 문제인데 저는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줘야 이거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다른 거 불확실성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보통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도 뭐 승인인데 이거 조건부 승인이고 이게 다 뭐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이 현재 금투세마저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니 저는 이제 확실하게 유예라고 좀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여야가 합쳐가지고 다 내년 한 6월까지 해가지고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다 수렴해가지고 네.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까 저는 네. 이게 좀 문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보통은 이 금투세가 문제가 되면 보통 수익이 1년에 막 5천만 원 이상 나는 분들이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 다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 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제 금투세 얘기 나오니까 바로 주가 오르고 오늘 또 얘기 나오니까 주가 바로 떨어지고 이거 하면은 보통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여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인데 저는 이 스트레스를 좀 제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 좀 좋겠다. 빠르게 좀. 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좀 다시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을 듭니다.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의 의견, 여론,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워낙 오랫동안 끌어왔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시를 누른다라는 것, 그 중심에 금투세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데 누가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해소가 되길 바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으로서 좀 어느 정도 그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은 타이밍인데 지금 너무 길게 오래 갔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금투세를 뭐 폐지를 하거나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거기에서 투자자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쉽사리 돌아오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내에 대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든 부양책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 얘기하시죠. 금투세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네, 힘듭니다. 저희 경주마 시청자분들도 네, 댓글 통해서 불편함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이게 뭔가 손가락에 가시 같은 존재처럼 금투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타부타 결론을 빨리 내줘야 거기에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여러 살펴보는 가운데 눈에 띄는 거 아마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 주가가 아닌가 싶어요.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 대표님. 예. 상당히 큰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고 주가가 어쨌든 장내 매수 경쟁 때문에 연일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와중에 오늘은 또 반대로 예, 하한가로 직행을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예. 된 일입니까? 일단은 뭐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고려 아연이 유상 증자를 시행을 하겠다라는 뉴스를 좀 내보냈습니다. 일단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따라서 이제 650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재무 상환을 통해서 2조 3천억을 쓰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고려아연이 MBK 영풍과의 이제 지분 경쟁을 통해서 끌어왔던 자금들 자체를 뭔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돈을 빌려서 이 유상증자에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이 경영권 방어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만 원던 주가 자체가 15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네. 자금 자체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종국에 거의 이제 결과물들이 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한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마련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 기존의 고려 아연 측에서의 전략 자체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뭐 법적인 부분 안에서 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경영권 방어 자체를 이제 회사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리스크 요인 자체를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한테 떠넘기는 현황들밖에 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악재 아닌 악재로 반영이 됐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지금 하한가로 진행이 된 상황들이고요. 과연 내일의 주가 흐름들도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워낙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영풍과 MBK 같은 경우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관된 이러한 사태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나란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추이 자체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이러한 고려아연과 영풍 MBK에 대한 이러한 이제 사안들이 어떠한 형태로 마무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 고려하는 사태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익이 났어 또는 이제 고려하는 사태들로 가지고 새로운 테마주들이 발생이 됐어 이런 접근들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정말 좀 신경 써서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증자하는 배경이 예를 들어서 투자,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다 이런 데 쓰인다면 모르겠는데 경영권 분쟁 차익금 막으려고 유상증자를 한다. 이게 시장 질서를 조금 흐트러뜨리는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이 과연 누굴 위한 싸움이냐라는 근본적인 의문도 갖게 됩니다. 본부장님.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유상증자 하면은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사실 재무적으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한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신사업을 뭐 어떤 걸 딱 할 거다. 우리가 뭐 2차 전지 뭐 아니 우주항공 뭐 이런 걸 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설비 장치 뭐 PPE 투자 때문에 이걸 막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가능성을 보고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채무상환이에요. 채무상환인데 그 채무상환 그 상당 부분이 다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 그럼 이제 앞으로 경영권 분쟁 이걸 만약에 그냥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 경영권 방어하는 쪽에서 아니면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 쪽이지만 방어하는 쪽에 훨씬 더 지분이 많으니까 유상증자를 시행할 수 있겠죠. 네. 이사 결의로.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게 계속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제 제가 고려한 게시판, 종목 게시판 이런 데 좀 봤더니 이러다 혹시 유상증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실제 얘기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셨더라면 무조건 경영권 분쟁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계속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마냥 좋은 상황으로만 판단하고 계시지는 마셔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우리가 꼭 꼼꼼하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야지 다음에 이런 거를 또 악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많이 의견을 개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거 투자하실 때 항상 이럴 수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한번 염두하시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게 지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어제 고려아연에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사신 분이라면 오늘 완전 냉가슴을 앓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지금 너무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고 앞으로 또 그럼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냐는 말이죠. 예, 일단 지금 유상자 가액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주당 67만 원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아직까지 100만 원의 위치에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신주 납입일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MBK 파트너스가 그 신청을 해서 만약에 여기서 또 그게 또 인용이 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기존에 좀 가져셨던 분들 중에 좀 높은 구간에 위치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때를 놓쳐서 매도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가처분에 대한 부분 내용까지 좀 살펴보시고 일단 지금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한가에 물량이 걸려 있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물량도 없는데 거기 하한가 물량을 봤을 때도 추가적인 하락폭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더 분위기를 체크를 하시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이러한 불편한 이슈들이 계속 좀 발생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경영권 분쟁에 대한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변의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은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치 투자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영권 분쟁만 계속 좀 찾아다니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오래 갖고 있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때를 놓치게 된다 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은 항상 알고 계시고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반도체 업계가 고려아연 이번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을 했죠. 예. 왜냐하면 고려아연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반도체 핵심 소재들이니까 국가 기관 산업에 영향을 줄 만큼 지금 이 사태가 업계 전체에서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위한 싸움이냐?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계속 갖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가름을 하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또 불편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보는 것.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이 됐다라는 서방 정보 당국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 정보당국에서도 일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예. 상황이 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그건 모르겠는데 전세가 확정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인접해 있는 국가에서 또 참전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 증시에는 뭐
나쁘면 나빴지 좋은 이슈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과거처럼 이러한 이제 일련의 이유들이 전체 시장을 뭐 좌지우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진영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젤렌스키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만나가지고 뭐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그렇지 않아도 좀 부담스러운 시장 환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직접적으로 좀 휘말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이유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접근은 유효를 하겠지만 뭐 종목 하나하나로 접근을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한적인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최근에 시장에 자금이 도는 쪽을 좀 보시게 되면 재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전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북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주주들까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야 뭐 테마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사례들을 놓고 봤었을 때 신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지정학적에 대한 리스크 자체는 굉장히 좀 감소되는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단순하게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현재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라든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뭔가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클리어되는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정도만 좀 받아들이시는 것도 좀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대북 리스크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상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별로 감흥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파병이라는 건 새로운 이슈예요. 이 대북 리스크에 있어서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했고 또 북한 내부 상황도 지금 뭐 예를 들어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 준비가 끝쳤다라든지 미국 대선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전에도 그 미국 대선 있을 때 전에는 항상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노이즈는 계속 좀 발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는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아닐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증시에서 올라간 그 섹터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주, 남북 경협주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러한 그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전쟁 테마주들이 오르거든요. 빅텍이든 퍼스텍이든. 근데 그 위주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주가 올라갔다는 건 오히려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액션이 더 그 침범할 수 있고 액션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완전 심하게 충돌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그게 이제 끝나게 된다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시장에서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남북 경협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이 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이슈가 더 크게 번져진다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내용들도 지금 좀 약간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내용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미국 대선의 상황에 따라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는 시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때 또 분위기가 또 다르게 연출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심하게 충돌하지 않겠지라는 게 시장이든 실제 분위기든 그렇게 좀 받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좀 더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반 소장님께서 국내장을 표현을 할 때 테마파크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테마파크. 테마가 넘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얼마나 많은 테마들이 지금 시장에 있습니까? 예, 이 테마파크라는 게 결국 테마 그 공원 가면은 여러 가지 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놀이기구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다 타는 거죠. 지금 자유인권 끊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퀀텀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아마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또 얘기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서메이지 그러니까 게임주의 경우에는 또 급등을 하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고 추가적으로 모나미도 올라갔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나미가 좀 웃겨요. 뭐냐면 인기 캐릭터 그 잔망 루피라고 있는데 네. 이 잔망 루피 그 153 볼펜 세트가 호평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케이스고요. 아파트의 경우에 그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같이 부른 APT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YG 플러스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을 했던 이유가 또 내용이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아파트 옥상에서 있다.
아파트 옥상에 와 있다. 그러면서 빠진 케이스고 이외에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난리는 난리입니다. 계속 이렇게 좀 난리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실제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떨어졌다 보니까는 지금은 테마주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반영되고 그쪽을 통해서 눈길이 계속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저는 그 테마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굉장히 크게 급등한다 하면은 무조건 따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동매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최 대표님, 예. 테마가 넘치는 장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테마로 지수 전체를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좋은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테마가 넘친다.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한계인가요?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한계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장이 우리 증시를 대표할 겁니다. 대표성을 띌 겁니다. 이거는 아닌 거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건 네. 아닌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10월 달에 들어서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뭐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타 다른 국가를 따라가는 상황들도 아니고 온전히 국내 증시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계속적으로 2,6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규 자금은 안 들어오죠. 외국인들 당연히 빠져나가죠.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또는 이제 뭔가 책임감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량들 정도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삼성전자도 쉽지 않은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큰 자금을 소화할 수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되면은 어찌됐든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서 적절한 수익률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하게 되면 눈에 띄는 게 테마주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시장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가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테마주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움직임들에 뭔가 뭐 이렇게 매력을 느끼면서 매매를 하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도 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뭐 하루 이틀 가는 섹터가 없어요. 테마주들도 보시게 되면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내일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장담 못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쉬었던 종목군들이 계속 영원히 쉴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전에 우리가 STO 관련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 한 어제하고 오늘까지 해서 또 STO 관련 종목도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또 제2법에 대한 이야기가 예. 나오니까 움직여.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그리고 확실하게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자금들만이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구간, 단기간에 시장 자체가 어렵고 뭔가 방향성이 전무하다 보니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횡보장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늘상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적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실 분들은 너무나 좋은 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손이 느리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읽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끝나가는 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끝나게 되면 시장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테마주들 내가 이번 달에 매매를 못해서 수익을 못 냈어라고 포모 현상을 굳이 일으키지 말자라는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테마만 본부장님, 네. 테마주만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개인분들이 있어요? 네, 많이 어떻습니까? 있어요.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은 사실 테마주로 수익을, 그러니까 오늘 매수를 해서 오늘 다이 트레이딩해서 일단 하루 수익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삼성전자 가지고 하루 2, 3%, 3, 4% 사실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뭐 네.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죠 대부분이 베타라는 이제 수치가 있는데 베타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테마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해서 계속 이제 수익을 쌓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동전에 앞면 던지기를 하신다고 치면은 동전에 앞뒤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속적으로 10번을 계속 맞출 확률이 사실 높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걸 하냐면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뒤가 한 여러 번 맞잖아요. 그럼 이제 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이거를 점점
비중을 늘려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8번, 9번 성공하더라도 한 번 부러지면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주 트레이딩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조금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절제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테마주가 어쩔 수 없이 뜨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내일 내일 MS 실적 나오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나오는데 또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킬러 앱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AI가 주도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네. 누가 한 명이 결정이 난 상태에서 나머지 한 명이 깔끔하게 승복을 하면 저는 그럼 주도주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해외의 주도주냐, 우리나라 주도주자인데 우리나라의 고민은 지금 경제 성장률하고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률 또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던 웹툰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웹툰 관련주도 급등했는데 웹툰 관련 급등한 이유가 플랫폼이 잘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산업이 전체 AI 반도체나 뭐 다른 산업에 엄청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부분들 중에 희망을 볼 수 있는 테마가 있고 없는 테마가 있는데 네. 저는 웬만하면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테마들 경영권 분쟁 같은 분쟁이 끝나면 결국은 다시 주가 떨어지는데 네. 그런 부분 좀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근데 다만 저는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 부분은 저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 성장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주의 그 단점이 지나놓고 보면 거품처럼 사라져 얘를 초전도체. 원래대로 돌아오죠. 네,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점으로 짚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국내 웹툰주가 일제히 급등했단 말이죠. 이건 납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지만 주가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한국 웹툰 급등 보였단 말이죠.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저는 연수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탑코 미디어라는 기업이 이제 시총이 4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기업에 대해서 탑툰 재팬의 누적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이 넘어섰다라면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된 거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상장을 했으니 해외 쪽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 국내 K 웹툰이 시장적인 분위기와 여러 가지 좀 능력을 확인을 해서 다른 쪽 전 세계 쪽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수성 웹툰의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은 지금은 개별적인 이슈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속성을 가진다 하면은 웹툰에 대한 시장 산업 정도가 단순히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 끌릴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미국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장을 시켜버렸죠. 상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 뭐 추가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전에 유인춘 장관이 얘기를 해서 웹툰주를 끌어올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웹툰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지금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게임주처럼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난립하는 테마는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 뉴스도 우리 주식 시장 안에서는 꽤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이 분리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분리. 전부터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결국 단행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평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오늘 주가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만족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각각의 기업이 거의 뭐 2% 가깝게, 물론 이제 장중에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신세계 같은 경우는 4%대까지 급등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근데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기관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 자체를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흐름들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일단은 뭐 오늘자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마트와 신세계가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확실히 뭔가 이제 성장주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9월달, 10월달 동안에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의 부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나쁘게 평가를 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이마트 같은 경우 어찌 보면은 뭔가 좀
오래된 관행과 같은 기업 구조, 뭐 이러한 부분들, 경영 구조, 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신세계와 이마트의 분리 결정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사업 전개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뭐 신세계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업 쇄신 전략들을 되게 많이 끌고 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온라인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희망퇴직도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또 상장 폐지 얘기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확실히 신세계 쪽에서는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뭔가 영업 환경도 그렇고 내부적인 환경도 그렇고 위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인식이 되면서 이런 결정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과연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그러니까 신세계가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장에서에 대한 뭔가 이제 환호할 수 있는 진짜 경영 전략들을 들고 나올지에 대한 여부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세계 이마트 계열 분리 소식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자 했던 건 유통주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파이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 강자들, 네. 유통의 전통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마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롯데라든지 타 실적 면에서나 아니면 사세, 시장 확장 측면에서 한계들을 많이 부딪혀 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새로운 또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보시는지 본부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제가 그 양쪽을 다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다 많이 신세계 가봤다는 백화점, 건. 아, 이마트. 고객으로서? 네, 고객으로서 네. 많이 다녀봤는데 저는 이제 확실히 이마트는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계열 분리로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마트에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이마트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트레이더스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거를 한국에 가져온 거예요. 네. 가져온 건데 그게 그 전략이 그동안 좀 어느 정도 먹혔는데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죠. 온라인 업체 회사에 잡아먹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국의 이커머스 하는 회사들 중에 알리테무 이런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태생적으로 방어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타벅스도 지분 인수하고 다 했는데 마침 스타벅스도 지금 이제 똑같은 형태의 컴포즈 커피, 뭐 메가커피 이런 데 지금 잡히고 있어요, 계속.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기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마트 부분은 이번에 이제 계열 분리해서 확실하게 온라인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 쪽은 전 선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청난 선방하고 보이는데 사실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상당히 매출액 자체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때 어마어마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명품 업계나 뭐 이런 데 매출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명품 쪽이 다운돼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뭐 캐링그룹이나 뭐 해외에 있는 LVMH 주가 다 지금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전 신세계 백화점은 계속 매출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전 사실 계열 분리가 오히려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시 이마트나 온라인 이커머스 쪽은 좀 사실 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지금 쉽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향후에 좀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백화점 부분은 사실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중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반 소장님, 결국 유통주도 경기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지금 구간에서 유통주를 판단한다면 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약간 왜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예, 느리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오늘 좀 수치나 여러 가지 좀 파악을 해보니까 오프라인은 좀 그 전년 동월 대비 좀 줄기도 했고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쪽에 쇼핑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온라인 쪽의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패션과 의류 쪽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일반 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마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소비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많이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나중에 좀 통계적이나 그리고 연말까지는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유통 네. 강자들이 중국 알리테무의 공습, 예. 온라인 쪽에서는 예를 들어 쿠팡, 그렇죠. 쿠팡의 진격의 쿠팡 예.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수성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기업 특히 이제 코스트코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코로나고 뭐가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유사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 이마트 주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보게 되면 어찌됐든지 우리나라가 뭐 내수가 작은 것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이 트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이러한 창고형 매장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쇼핑몰에 대한 개념들로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잘 꾸며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불필요한 뭔가 자금 집행도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뭔가 이제 가족 단위를 넘어서가지고 온 국민이 이마트를 이용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이용을 했던 생활 습관을 좀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과거 한 10년 전서부터는 온라인 매출 자체가 워낙 지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시대에 대한 변화 자체를 이마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뭐 지마켓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네. 뭐 또 그리고 오늘 뭐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게 되면 쓱데이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SSG의 쓱데이가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본격적으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좀 많이 끌고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네. 유통주를 좀 바라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국내장의 모습을 보면 투자자들이 정말로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터널의 끝은 꼭 온다. 자, 그리고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주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